자, 이번 시간에는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순열 중에 최단 경로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지금 그림이 있는데 정사각형 6개가 있습니다. 그때 A점에서 B점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고요. 초등학교 때도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 만에 가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가도 되죠. 또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려면 두 가지만 써야 돼요. 두 가지. 무슨 이야기냐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A를 출발해서 B점까지 최단 경로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최단 경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 위쪽, 즉 대각선, 우상향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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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위쪽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파란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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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위쪽 잘 안 나오네요. 위쪽 파란색, 오른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빨간색의 경우에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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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위쪽. 파란색의 경우에는 위쪽 오른쪽 오른쪽 위쪽 우쪽 오른쪽.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 오른쪽이 항상 3개가 있겠죠. 위쪽은 2개가 있고. 그래서 이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 같은 문자, 오른쪽이라는 같은 문자 3개와 위쪽이라는 같은 문자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같은 문자가 3개니까 자리를 바꾸는 것을 금지시킨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문자가 2개니까 또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그래서 126, 2 해서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최단 경로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문자가 섞여 있는 순열과 같은 원리다 이겁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에서 B점까지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것인데, 자, 일단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오른쪽이 하나, 둘, 셋, 넷, 5, 6개고, 위쪽이 하나, 둘, 셋, 넷, 총 9개니까 9팩토리얼에서 오른쪽 6개. 10팩토리얼이네요. 죄송합니다. 오른쪽이 하나, 둘, 셋, 넷, 5, 6. 위쪽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10팩토리얼인데 오른쪽 6팩토리얼, 위쪽 4팩토리얼 이렇게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자, 그렇다면 여기서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2번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한번 구해볼게요.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그러면 이것은 A에서 일단 C까지 간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면 되겠죠.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요 사각형만 보면 되겠죠. 여기서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4팩토리얼이 되겠죠. 오른쪽 2번에 위쪽 2번이니까. 그 다음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이 끝나지 않았죠. C에서 다시 B까지 가야 되니까. 자, C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요 사각형을 보면 되겠죠. 이 직사각형.
요거는 오른쪽 4번에 위쪽 2번이니까 6팩토리알을 오른쪽 4개, 위쪽 2개, 4팩토리알, 2팩토리알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C점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약간 난이도를 높여서 A에서 C만 거쳐서 B까지 가거나, 자, 문제입니다. A에서 D만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자, 요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A에서 C만 거친다는 겁니다. C만 거쳐서 B까지 가거나, A에서 D만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요거 두 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만 거치거나 D만 거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A에서 C만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했죠. A에서 일단 C까지 가는 거 4팩토리알을 오른쪽 2개, 위쪽 2개니까 2팩토리알, 2팩토리알로 나누면 되죠. 자,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합니다. C에서 다시 B까지 가는 거니까 C에서 B까지는 오른쪽 4개, 위쪽 2개니까 6팩토리알. 그래서 4팩토리알, 2팩토리알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바로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것인데 A에서 C만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아닌 거죠. A에서 C만 거친다는 것은 D는 거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것을 빼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빼기. 그럼 A에서 C를 거쳐서 D까지 가서 다시 B까지 가는 방법을 빼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C만 거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 구해보면 A에서 일단 C까지 가볼게요. 그럼 4팩토리알에 2팩토리알, 2팩토리알. 여기랑 똑같겠죠. 이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C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죠.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D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요 사각형을 보면 되겠죠. 그럼 역시 4팩토리알에 오른쪽 2개, 위쪽 2개.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A에서 C만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에서 D만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그럼 A에서 D만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 그럼 A에서 D까지 일단 가야겠죠. A에서 D까지 가려면 요 사각형을 보면 되죠. 요 사각형 보면 오른쪽 4개, 위쪽 2개니까 6팩토리알에 4팩토리알, 2팩토리알. 그럼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합니다. D에서 B까지는 오른쪽 2개, 위쪽 2개니까 4팩토리알을 2팩토리알, 2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A에서 D만 거쳐서 B까지 가니까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빼줘야 되는 거죠. 이걸 아까 구해놨기 때문에 똑같이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 자,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인데 지금 이쪽 부분이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을 때는 그럼 A에서 B까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최단 경로로 가려면 오른쪽에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이런 문제는 꼭 지나가는 점,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 꼭 지나가야 되는 점을 찾아서 그것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을 찍을 때는 반드시 경유해야 되는 점을 찍을 건데, 점을 찍을 때는 항상 직사각형 모양이 생기도록.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찍으면요, A에서 이 점을 이제 C라고 한번 해볼게요.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 그럼 A에서 C까지 직사각형 나오죠? C에서 B까지 직사각형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을 찍어줘요. 그 다음에 또 이 점을 찍고. 왜냐하면 또 이 점을 찍으면 여기를 D라고 하면 A에서 D부터 B까지, A부터 D까지 직사각형 나오고 D부터 B까지 직사각형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를 E라고 하면 A에서 E까지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E에서 B까지는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점을 찍을 때는 직사각형이 나오도록 찍는데, 그럼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찍었느냐? 우리가 항상 이동을 할 때 오른쪽, 위쪽 이렇게만 이동을 하죠. 항상 우상향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찍을 때 좌상향 이런 식으로 점을 찍으면 CDE는 중복해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최단 거리로 갈 때 C점에서 D로 갈 수가 없어요. D로 가려면 밑으로 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D에서도 C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D에서 C를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D에서 E로도 갈 수 없겠죠.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점들을 찍으면 이 세 점은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C를 지나는 것은 D를 지날 수 없고 CD를 지나는 것은 E를 지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세 점을 찍어주면 A에서 B를 갈 때 이 세 점을 제외하고서 지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B까지. 그리고 점을 찍을 때는 항상 이 직사각형이 생기도록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고 난 다음에 A에서 C를 지나서 B를 가는 경우, A에서 D를 지나서 B를 가는 경우, A에서 E를 지나서 B를 가는 경우,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세 점을 지나지 않고서는 B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점을 찍어버리면. 자, 요거 유용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부터 계산을 해보면 A에서 C점까지 일단 가야 되니까 4팩토리알, 2팩토리알, 2팩토리알 1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죠. 그럼 C에서 B까지는 6칸이니까 6팩토리알에 4팩토리알, 2팩토리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에서 D까지는 4팩토리알에 3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고요. D에서 B까지는 6팩토리알에 3팩토리알, 3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A에서 E까지는 한 가지밖에 없죠. E에서 B까지는 6칸인데 오른쪽 2개, 위쪽 2개. 그래서 나중에 1번, 2번, 3번을 다 더해주면 된다. 분류는 합의 법칙이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아닐 때는 꼭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을 찍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 점을 찍으면 중복될 일이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